눈썹이 섬세하면요, 마음도 섬세하고, 눈썹이 거칠면 마음도 거친 사람입니다. 따라서 눈썹 하나만 유심히 살펴봐도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TV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요, 보면 볼수록 괜찮은 사람의 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 사람 참 괜찮네. 보면 볼수록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면 볼수록 괜찮은 사람은 어떤 얼굴 특징과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길래 그런 얘기를 듣는지 이번 시간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괜찮은 사람의 얼굴과 성격 특징은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상해서요,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얼굴 특징은요, 눈썹이 섬세하고 윤택하며 부드럽습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상대와 나누는 대화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다시 만났을 때 상대방이 예전에 나에게 물었던 말을 똑같이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는 상당히 섭섭함을 느낍니다.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런 식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섭섭함을 느끼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저 사람에게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예전에 잠깐 만났는데도 다시 만났을 때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내가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의 머리 스타일과 심지어는 옷차림까지 다시 기억해서 나한테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 사람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와 그리고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만났을 때는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말하기도 합니다. 관상학에서요, 눈썹이 섬세하면요, 마음도 섬세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눈썹을 가진 사람은요, 섬세해서 상대방에게 신경 써서 나를 대하기 때문에 자연히 상대방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옛날에 남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여성들 중에서 수양버들과 같은 섬세한 눈썹이 많았다는 역사적 기록도 있습니다. 따라서 눈썹이 섬세하면요, 마음도 섬세하고, 눈썹이 거칠면 마음도 거친 사람입니다. 따라서 눈썹 하나만 유심히 살펴봐도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요, 도움받은 것은 반드시 갚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얼굴 특징은요, 미소설이 뚜렷하고 종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우리는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요, 그때 우리는 고마움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고마움을 나에게 다시 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실망하는 일 중에 하나가요, 내가 해준 거는 기억하고 내가 받은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받은 것은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서 고마움을 표시해 주는 사람은요, 보면 볼수록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움받는 것을 반드시 갚는 사람의 관상학적 특징은요, 입과 미소선을 통해서요, 받은 것은 절대 잊지 않는 책임감을 봅니다. 입과 미소선이라는 것은요, 코 옆에서 입가로 둥글게 입을 감싸듯 내려오는 선으로 웃을 때 생기는 미소선이라고 합니다. 또는 팔자주름이라고도 합니다. 이 미소선은요, 종 모양으로 둥글게 입을 싸고 내려오면요, 밥 한 끼 얻어먹은 것도 절대 잊지 않을 정도로 책임감과 윤리관이 뚜렷하여 확실하게 은혜를 갚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셋째,
좌절하는 시간이 짧고 잘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얼굴 특징은요, 꽉 앙담은 입을 하고 있고 웃을 때 치아가 보이지 않는다 그럽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시련이나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특히 시련이나 좌절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련이나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해필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나 이렇게 좌절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며칠을 끙끙 앓다가 훌훌 털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과 좌절을 극복하고 밝은 얼굴로 다시 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관상학에서요, 입을 꽉 앙담은 입을 하고 말할 때 이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요, 좌절하는 시간이 짧고 시련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장한 결심을 할 때 입에 힘을 주어 앙담은 입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시련과 좌절이 찾아와도 좌절하는 시간이 짧고 능히 극복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의지가 강하여 남에게 쓸데없이 굽실거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넷째로요, 항상 긍정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얼굴 특징은요, 입꼬리를 올리고 미간을 펴서 항상 웃는 얼굴을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요, 잘 웃어서 항상 우리 주변에 웃음이 끊기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위에 긍정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린 사람으로서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치고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고 우리 주변을 밝게 해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아닐까요? 관상학에서도요, 입꼬리를 펴고 미간을 펴면요, 우리한테 행운이 찾아온다 합니다. 관상학에서요, 미간은 행운이 들어오는 입구라 해서 우리는 항상 미간을 펴라 그랬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좋은 행동을 하면요, 자연히 이 미간이 펴지게 됩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즐거움을 부여해서요, 웃으세요. 그러면요, 미간은 자연스럽게 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입은요, 행운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입꼬리를 올려서 행운을 머물게 해야 됩니다. 입은요, 모든 물길이 모이는 바다이고 입술은 바닷물을 가두는 제방뚝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제방뚝은요, 물보다 높이가 높아야 됩니다. 입꼬리가 위로 향하게 되면요, 마치 제방뚝이 물보다 높아서 물이 넘쳐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입꼬리를 올리면 행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운이 우리에게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자상하게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내가 남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 있다면 항상 기억하고 있다가 반드시 갚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시련과 좌절이 없을 수만은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꿋꿋하게 이 세상을 잘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매사 긍정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요, 어쩌면 이 세상도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 고전의 안수는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